지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잠들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야식입니다. 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이어트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6시 이후에 먹는 음식들은 전부 다 살로 간다 이렇게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야식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살이 찌는 것은 야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입니다. 낮에 드시거나 밤에 드시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식은 그런 것보다는 더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는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이것을 하나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혹시 PD님 밤샘 작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직업상 밤에 편집해야 될 일들이 많으셔서 밤샘 작업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녁을 한 7, 8시쯤 드시고 나서 10시, 11시쯤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야식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드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배가 고파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출출하다, 입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음식이 약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는 고프지 않지만 출출할 때가 많죠. 자, 그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TV에서 선전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라면 선전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2번째는 맥주 선전을 그때 제일 많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억나셨죠? 그때 야식을 드시고 나셔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되면 가장 피치에 올라갈 때가 2시나 3시쯤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요, 또 배가 허전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약간 속도 쓰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 위는 계속 움직이고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새벽쯤 되면 한 6시쯤 일을 마치게 되잖아요. 새벽쯤 되면 속이 너무 쓰려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서 해장국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위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야식을 드시고 눈을 감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위는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음식물은 우리 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위는 움직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위 혼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 2시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눈 좀 떠봐,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라고 위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속이 부대껴서 또는 속이 불편해서 잠이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야식 때문입니다. 자, 야식을 드시면 눈을 감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야식을 드셨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위가 비워질 시간 정도까지는 좀 눈을 뜨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낮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침이라고 하죠. 낮에 자는 잠을 오침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시고 잠깐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주무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혈액이 위로 쏠리게 되고요. 그럴 때 달리기 같은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다른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위가 통증을 느끼는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자마자는 잠시 쉬시는 것도 괜찮고요. 잠깐 정도 눈을 감고 계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대신 거의 1시간 이상, 30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것들은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다음에는요, 목욕이 있습니다. 목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목욕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피로가 굉장히 많이 풀리게 돼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는 목욕을 하시기보다는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온도는 38도에서 40도씨 미만의 온도로 설정하셔서 샤워를 가볍게 하시는 정도가 숙면을 취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
긴장도 풀어지게 되고 또 근육도 풀어지게 돼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목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긴장도가 너무 풀어지고 또 피로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는 한 몇 분 정도 하는 게 좋나요? 10분 정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길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20분 미만으로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해버리신다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력 운동은 저녁보다는 아침에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저녁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산책 정도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육체적으로도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 운동을 공복시 아침에 하게 되면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주는 순서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몸매 관리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력 운동은 아침에 권해드리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약간 습관 중에 하나가 잠이 정말 졸릴 때까지 참다가 잘 때가 많아요. 아, 예. 왜냐면 좀 아까우니까. 예.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너무 졸린데도 자꾸 졸음을 쫓아가면서 졸음을 참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들기 위한 전처적인 작업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일부러 그것들을 방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기억력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하는 기관이 바로 해마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우리 머릿속에서 정산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해마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머릿속에서 정산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것들을 쫓아내다 보면은 그 데이터들이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마에다가 저장을 잘 해두게 되면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꺼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해마에다 그 정보를 넣어주는 과정이 잠이기 때문에 졸음이 올 때는 충분히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두뇌 발달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 기억하셔서 자기 전에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고 일찍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열어보면 그것들이 다 기억날 수 있는 공부의 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은 졸릴 때 자는 게 제일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질문으로 답변을 드려봤는데 잠자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꼭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습관들만 바꿔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주무시기 전에 하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